안녕하세요. 자, 5회 6번. 5회 6번부터 맞죠? 자, 보기의 예를 통해서 문맥 속에서 인칭대명사의 특성을 파악하는 활동을 해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했습니다. 여기 내가 부탁 하나 할게요 할 때 내는 뒤에 주격조사 가가 왔을 때에는 이 나가 내로 바뀐 거지 나의라는 의미는 아니죠. 만약에 이 내가 나의라는 의미라면 뒤에 명사가 오겠지. 내 부탁하고 뒤에 명사가 오면 이때 내는 나의의 의미를 갖지만 여기서 내가 했을 때는 주격조사 가가 왔을 때 즉 그 형태가 나가 내로 바뀐 것 뿐이고, 그러므로 1번 틀렸죠. 그 다음 그쪽에서, 이때 그쪽은 청자 그 상대를 가리키고, 그리고 시옷에서 당신에게 그 책을 맡기시려는 것을 보니 할 때 이 당신도 그 청자 상대를 가리키죠. 정답은 2번. 다음에 리을에서 우리 아버지 할 때 우리는 나를 나의 아버지라는 의미인데 우리라는 의미로 쓴 거지 니은 디귿을 함께 가리킨 건 아니고요. 그리고 미음에서 당신은 앞문장에 나온 걸 반복하는 거 어색하니까 미음은 적절한 대명사로 바꾼다. 이때 아버지께서 당신의 책을 할 때 당신은 제귀대명사로서 앞에 나온 말을 가리키는 높임의 의미니까 틀린 게 없죠. 따라서 6번의 정답은 2번. 7번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문장. 성공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자,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밑줄 치고 이렇게 뭐뭐 하기 위해서는 하면은 뒤에는 뭐뭐 해야 한다 하는 말이 나와야겠죠. 틀렸고, 2번 현대인은 광고에서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으며 광고를 이용한다. 이렇게 한 문장 안에 광고라는 단어가 2번이나 들어가 있고, 일단 이거부터가 동어 반복의 동어 반복을 피해야 되는데 동어 반복하고 있으므로 일단 이거부터가 잘못됐죠. 다음 3번의 자존심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대의 무기이자 최후의 보루다. 그래서 자존심이 주어고 서술어는 최대의 무기, 최후의 보루. 정답은 3번이죠. 그 다음 4번. 이번 사업이 실패한 근본적 이유는, 이때 주어가 이유는 이라고 했으니까 서술어에 뭐뭐이기 때문이다 하고 나와야죠. 그래서 근본적인 이유는 시장 조사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해야죠. 그래서 7번에 정답은 3번. 8번 보기의 내용을 서두로 해서 글을 쓰려고 한다. 바로 이어서 쓸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청소년들은 하루빨리 성인이 되고 싶어 한다. 성인이 되면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인들 중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고 사는 사람은 없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성인들 중 70%가 현재와는 다른 방식의 삶을 살고 싶다는 응답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글은 어른들이라고 해서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어른이 된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가르침을 줘야죠. 그런데 1번에 타인의 권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이 글의 화제에서 벗어나 있죠. 정답은 1번. 즉 청소년들에게 삶의 양면성이 있음을, 즉
어른이 되어서 자유로우면 그만큼 권리에 따른 책임도, 자유에 따른 책임도 따른다는 걸 말해줘야 되고, 또 청소년들에게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거, 그리고 현재의 삶이 소중하다는 거. 그런데 타인의 권리를 중요시 한다는 얘기는 이 글의 화제에서 벗어났으므로 정답은 1번이죠. 다음 9번. 보기 글의 의미가 명확해지도록 바르게 고친 것은 현실이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인간은 누구나 현실을 벗어난, 틀린 거 없죠? 현실을 벗어난 세계를 상상하며 고통을 벗어나려고 한다. 그리고 마음껏 낭만을 즐긴다. 역시 문제될 게 없고. 그런데 첫사랑의 아련한 상상이 아니라 과거를 기억하는 건 추억이죠. 따라서 상상을 추억으로 바꾸자. 올바른 표현이죠. 정답은 3번. 다음 10번에 겹받침의 발음을 소리나는 대로 바르게 적은 거. 1번 자연스럽게 발음해보면 막지, 기억이죠. 따라서 말지가 아니라 막지, 기억으로 틀렸고, 그 다음 짧게죠. 리을 비읍은 리을이 원칙이니까 짧게 역시 틀렸고, 다음 3번도 얇다와 가늘다, 얇다가 아니라 얇다, 리을로 소리를 내야죠. 근데 4번 문지방을 밟고 다니면 맞겠죠? 이 밟다는 예외적으로 비읍으로 발음을 합니다. 정답은 4번. 11번 향가 작품에 대한 설명을 물었는데요. 향가는 전체가 25수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서 4구체 향가, 8구체 향가, 19구체 향가 이렇게 정형시로서 향가는 현재 삼국유사에 14수가 전하고, 그리고 균여전에 11수가 전합니다. 삼국유사의 14수, 균여전에 11수가 전하고 있고, 4구체 향가에 해당되는 게 서풍, 헌도, 서동료, 풍요, 헌화가, 도솔가가 있고, 8구체 향가에 해당되는 게 모죽질향가와 처용가, 그리고 나머지는 19체 향가다라고 했는데요. 먼저 1번에 헌화가의 즉 내용은 수로 부인에게 이 실명의 노인이, 이름 모를 노인이 꽃을 꺾어 바치는 거죠. 그래서 제목도 헌화가입니다. 반면에 해 2개가 하늘에 떠서 그중 하나를 없애라는 밑줄쳐 산화공덕, 즉 꽃을 뿌려서 님의 덕을 기리는 이 산화공덕의 노래는 도솔가죠. 즉 이는 도솔가에 대한 설명이고 헌화가에 대한 설명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작품을 모두 알 필요는 없겠지만 최소한 이 4구체 향가, 서동료, 그리고 풍요, 그리고 헌화가, 도솔가는 어떤 내용의 글인가 하는 건 좀 알고 있어야겠고, 그리고 또 하나 이 19체 향가에서 우리가 많이 보는 제망매가나 또는 찬기파랑가, 그리고 안민가, 이런 작품들은 이 작품의 즉 구체적인 해석까지도 반드시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산화공덕의 노래, 곧 도솔가를 가리키기 때문에 1번이 틀렸고, 자, 원왕생가는 19체 향가로서 즉 극락왕생을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극락에 가기 원하는 불교신앙이 드러나 있다. 제목 그대로 원왕생가, 즉 극락왕생을 염원하는 것이고, 다음에 안민가는 즉 향가 중에서 유일하게 유교적인 노래예요. 향가 중에서 유일하게 유교적인 노래로서 이제 군신민의 도리를
임금과 신하와 백성의 도리를 나타내는 군신민의 도리를 염원하는 노래입니다. 다음에 제 망배가는 이 죽은 누이를 추모하는 노래, 누이의 명복을 역시 기원하는 19채 한가.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방금 얘기한 이 산화공독과 관계되는 이 도솔가는 이 도솔가라는 제목 자체가 이 한가에도 있지만 우리가 최초의 내용은 전해지지 않지만 최초의 고대가요라고, 즉 최초의 고대가요라고 불려지는 것도 이 도솔가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도솔가라는, 즉 부정가요, 이 도솔가와 이 한가 도솔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목만 같지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돼. 그리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도솔가라는 이름의 제목의 노래들이 꽤 있었다는 얘기인데, 즉 우리가 흔히 현재 전해지지 않는 작품인데, 즉 최초의 이 한가의 노래다라고 일컬어지는 게 도솔가인데, 실제로 전해지는 작품에서는 가장 최초의 노래는 서동요죠. 서동요가 현재 전해지는 최초의 한가고, 이 도솔가에서 즉 시작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전해집니다. 이 직접적으로 월명사가 지은 향가 도솔가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또 하나의 부정가요, 도솔가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제목의 도솔가가 있는데 향가 도솔가가 있고, 또 하나는 부전되는 노래 도솔가가 있고. 다음 12번. 다음 문장 속에 밑줄 친 어휘 선택이 가장 적절하고 자연스러운 거. 우리가 당도한 과제는, 자, 당도하다라는 말은 어디에 도착하다는 얘기죠. 따라서 어떤 문제를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는 당도하다 아니라 뭐라고 해요? 당도하다가 아니라 뭐야? 당면하다. 즉 당면했다. 당면한 문제. 지금 맞닥뜨린 문제라는 의미지. 당면한 문제에서 지금 맞닥뜨린 문제다라는 의미죠. 다음에 따라서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 하고 바꿔줘야겠고요. 치근함의 정서가 결손된 아동들은, 정서는 결손이라고 말하지 않죠. 결손은 뭔가 물리적으로 즉 부족할 때 결손이라고 하는 것이고, 정서가 부족할 때 뭐라고 해요? 결핍이라고 하죠. 정서가 결핍된 아동들, 정서는 결핍됐다고 표현하는 것이고, 결손은 실제로 결손 과정 이랬을 때에는 한부모 가정이나 이런 경우를 또 가리킬 때 씁니다. 그러나 정서는 결핍됐다라고 하죠. 3번에 그가 경위에 어긋난 일을, 즉 경위가 아니라 뭐야? 경위가 아니라 경우죠. 경우에 어긋난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경위가 아닌 경우에 어긋난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 다음, 경위는 언제 쓰죠? 어떤 일이 진행된 경위를 말해라. 어떤 일이 진행된 경위를 말해라. 이때 경위라는 말을 하는 것이고, 어떤 상황이 어울리지 않을 때는 경우에 어긋났다. 경우에 어긋나다 라는 말을 하죠. 4번에 비록. 자, 이 비록이라는 부사어는 반드시 뒤에 양보절이 와야 돼요. 그래서 비록 뭐뭐 하겠지만, 즉 비록 눈앞일이 너무 기막히겠지만 어쨌든 잘 수습하여 하루빨리 정상적인 삶의 길을 걷기를 바란다. 자, 이 일을 수습하다라고 하죠. 올바른 표현입니다. 정답은 4번. 다음 13번.
한자성어 풀이가 잘못된 거. 첫 번째 비육지타는 즉 때를 만나지 못해서 허송세월을 보내는 걸 말하고, 그래서 때를 만나지 못해 허송세월을 보내는 걸 탄식하는 걸 비육지탄이라 하고, 2번 망향지탄하면 이는 학문하기 어려움, 학문의 갈래가 여러 갈래라, 즉 진리를 찾기 어렵다, 학문하기의 어려움을 말합니다. 그 다음 3번에 연홍지탄 하게 되면, 연홍지탄 이는 뜻을 같이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에요? 연홍지탄하면 서로 만나지 못하는 걸 탄식하는 거죠. 그래서 연홍지탄 했을 때 서로 만나지 못하는 걸 탄식하는 거예요. 이 제비하고 그리고 기러기, 제비 연자와 기러기 홍자니까 제비와 기러기는 철새라 서로 오는 계절이 다르다는 얘기죠. 서로 계절이 다르니까 서로 만날 일이 없겠지. 그래서 서로 만나지 못함을, 연인 간에 또는 서로의 인연이 서로 닿지 못해서 만나지 못하는 걸 탄식할 때 연홍지탄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3번. 다음에 천붕지탄은 아버지나 또는 임금 또는 남편, 그래서 아버지나 임금이나 남편의 죽음을 탄식할 때 천붕지탄이라고 합니다. 13번의 정답은 3번. 자, 14번에 보기에 기억에 해당하는 단어가 아닌 것은 있습니다. 부사 중에는 특정한 의미를 강조하는 단어가 있다. 특히 문장에서 정도의 의미를 담은 단어는 화자의 생각을 나타나거나 강조하는 효과를 거둔다. 1번에 저 사람 요즘 말이 꽤 많아졌지? 하면은 말이 많은데 이게 자주 말이 많아졌다. 즉 정도를 가리키는 부사 맞죠? 또 오랜 기간 신어서 신발이 다 닳았다. 신발이 닳았는데 어느 정도냐? 거의 다 닳았다. 즉 정도를 말하고, 문을 열고 막 나가려는데 이건 정도가 아니라 시점이죠. 즉 시간적으로 시점, 즉 막 나가려 한다, 막 나가려 할 때다라는 시점을 말하니까 이는 정도하고는 거리가 머네. 정답은 3번. 4번에 고구마가 덜 익어서 씹기에 딱딱하다. 이때 덜은 익는 정도가 덜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14번 문제는 이렇게 어떤 문법적 설명을 하고 그의 적절한 말이 뭐냐 이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자, 거기 15번으로 이제 가면은 문장보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은 거, 먼저 명사, 대명사, 수사를 합하여 체언이라 한다. 우리가 체언이라는 것 안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함께 들어있고, 이렇게 같은 상여에 들어있는 단어들을 나열할 때에는 가운데점을 씁니다. 체언이라는 상여 안에 명사, 대명사, 수사가 들어있고, 이럴 때 가운데점을 써서 표현하고, 그런데 달라진 문장 부호 2018년도 작년부터 적용된 달라진 문장 부호에서는 이 가운데점 대신에 쉼표를 써도 허용합니다. 전에는 꼭 가운데점을 쓰도록 했는데 이제는 가운데점 대신에 쉼표를 써도 허용한다. 다음에 2번은 이 빗금에 대한 설명인데, 이 빗금은 서로 대립된 단어들, 서로 짝을 이루는 단어들, 그래서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단어들을 제시할 때 이 빗금을 쓰죠. 그래서 착한 사람과 반의 관계가 악한 사람이고, 또 맞닥뜨리다와 뜰이라는 전미사를 쓸 때와 맞닥뜨리다,
틀이다라는 전미사를 쓸 때 복수 표준어라는 거. 그래서 복수 표준어를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상관관계가 높은 단어들을 나열할 때는 빗금을 씁니다. 자, 그런데 3번에 여름에는 바다에서 휴가를 즐겼고 겨울에는 산에서 휴가를 즐겼다라고 했을 때 앞에 공통된 휴가를 즐겼다라는 문장을 앞에 이어진 문장에서 생략을 한 거죠. 그럴 때는 그 생략된 부분에만 쉼표를 쓰면 되죠. 따라서 여름에는 바다에서 하고 쉼표를 쓰고 반면에 겨울에는 산에서 다음에 오는 쉼표는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생략된 부분에만 쉼표를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3번. 이렇게 나이, 손발처럼 그 한자어와 우리말 도금이 다를 때에는 한자와 우리말 도금이 다를 때에는 대가로를 쓴다. 즉 나이하고 그 안에 연세라고 적었고 손발하고 그 옆에 수족이라고 적었죠. 이와 같이 한자어와 한글 도금이 다를 때에는 대가로를, 만약에 수족하고 한자 수족을 썼다면 연세하고 한자를 썼다면 그때는 소가로를 써야 하는 것이고, 따라 15번의 정답은 3번. 다음 16번. 자, 16번에 다음 문장의 형태소 분석으로 알맞은 거 됐습니다.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먼저 이 문장의 단어는 몇 개입니까? 일단 어절이 모두 7개죠. 그죠? 어절은 띄어쓰기의 단위를 말하고 어절은 모두 7개입니다. 그러면 단어는 어절에다가 뭘 더하면 된다? 조사. 조사가 뭐 있어요? 가. 더 없죠? 조사 더 없죠? 여기 있는 느는 관형용 어미죠. 그러면 단어는 8개가 되네요. 그렇죠? 다음 이제 형태소를 분석하면 이 가장이라는 부사는 단일어죠. 더 쪼갤 수 없고 단일어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높다라는 형용사에 부사와 전미사 이가 왔으니까 높과 이를 즉 구별해야죠. 그 다음 이와 같이 용언, 이렇게 용언의 관형형은 어간과 어미로 나눠야죠. 그럼 어간은 뭐예요? 날다. 그리고 관형형 어미 뭐야? 는. 원래 리을 받침의 즉 용어는 관형형 어미 니은이 오면 탈락하니까 즉 날과 는으로, 그 다음 새와 가로, 그리고 가장. 자, 문제는 이 멀리는 멀다라는 형용사에 역시 부사 전미사 리가 와서 멀과 리로, 그리고 본다는 보다라는 어간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니은, 그리고 어말 어미 다로 쪼개집니다. 따라서 여기서 답이 될 수 있는 건 사실은 이 가장 다음에 빗금이 지금 빠져 있는 바람에, 빗금이 빠졌죠? 있어요? 3번에 가장 다음에 빗금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있어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답이 이대로라면 없는데 가장에 빗금을 치고
가장이라는 말에 빗금을 치고 그러면 답이 될 수 있는 건 3번이죠. 그래서 형태소를 다음과 같이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형태소의 종류를 불러봅니다. 우리가 형태소의 종류를 나눌 때 실질 형태소냐 형식 형태소냐, 그죠? 실질 형태소냐 형식 형태소냐, 그리고 자립 형태소냐 의존 형태소냐, 즉 실질 형태소냐 형식 형태소냐, 그리고 자립 형태소냐 의존 형태소냐라는 걸 다룹니다. 자, 가장은 실질이고 자립, 어근 롭은 실질이고 의존, 접미사 이는 형식이고 의존, 어간 날은 실질이고 의존, 어미느는 형식이고 의존, 명사 세는 실질이면서 자립, 조사 가는 형식이면서 의존. 다음 가장은 실질이면서 자립, 그리고 뭘 다루는 어근은 실질이면서 의존, 그리고 접미사 리는 형식이면서 의존. 자, 어간 보는 실질이면서 의존,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 디어는 형식이면서 의존, 어마름이 다는 형식이면서 의존. 17번 서정주의 실록이라는 시를 주고 이 시의 표현상 특징과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습니다. 1번에 영탄적 어조 맞죠? 남몰래 사랑을 가졌어라. 아, 나는 사랑을 가졌어라. 영탄적 어조죠. 그리고 이는 화자의 감정, 즉 봄을 맞이하여 이 푸르른 실록을 맞이하여 탄식하는 그런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죠. 맞고요. 2번 의문형 표현을 통해 윗글에서 의문형 어미 어디 쓰였냐 하고 봤더니 없죠. 의문형 어미가 아니라 어이할거나 하는 건 의문형이 아니라 감탄형 어미죠. 뭐뭐 할거나 하는 말은 의문형 어미가 아니라 감탄형 어미이므로 의문형 표현을 썼다는 건 잘못된 표현이지. 정답은 2번. 의태어의 반복을 통해서, 즉 의태어가 반복되면 생동감을 준다. 맞죠? 여기 의태어의 반복, 의태어 뭐가 반복되어 쓰였습니까? 펄펄펄 펄펄펄 떨어져 나려. 그래서 의태어가 반복해서 사용됐습니다. 다음에 4번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인상을 선명하게 했다. 윗글에서 색채 이미지를 써서 시적 인상을 선명하게 했다. 어디 있습니까? 즉 붉은 꽃잎은 떨어져 나려, 또 새로운 녹음이 다시 돋아. 이와 같이 색깔, 즉 색채의 이미지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2번. 자, 이 시의 주제는 뭐예요? 결국 나는 사랑을 가졌어라. 꾀꼬리처럼 울지도 못할 귀찬 사랑을 혼자 가졌어라. 사실은 제목이 실록이기 때문에 이 실록에 대한, 즉 사랑, 실록에 대한 완상의 기쁨이지 꼭 어떤 사람에 대한 사랑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록을 맞이하는 기쁨, 실록을 맞이했을 때 즐거움을, 실록을 맞이한 기쁨, 실록을 맞이했을 때 즐거움을 드러낸 거죠. 다음 19번. 글의 연결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보기를 보충하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먼저 보기를 봐야죠. 오늘날에 형성된 문학과 비문학의 구분은 언어 활동상의 차이에 있다기보다는 그 언어 활동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문학과 비문학을 가르는 기준은 문맥의 현실성 여부와 대상성 여부에 있다. 자, 문학이냐 비문학이냐 하는 구분을 지금 얘기했고, 그건 언어 활동, 우리 언어 활동이라면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를 말하는데 그 언어 활동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뭐 글로 쓰면 문학이고 말로 하면 비문학이고 그게 아니라 즉 언어 활동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에 있다. 그래서 문학과 비문학은 그 문맥이 현실성이 있는가 그리고 그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문학과 비문학이 구별이 된다. 이 얘기죠. 그러면 이 얘기가 등장하려면 적어도 이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현실 또 대상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고 이 앞에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곧 문학과 그리고 비문학의 구분에 관한 먼저 논의들이 즉 나와줘야죠. 그러면 가단락에서는 문학어와 실용어의 구분이 흐릿한 건 역사적 동향과 관계가 깊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문학하면은 언어 예술만을 말한다. 아직 문학과 비문학의 구별에 대한 언급이 없고요. 그 다음 나단락은 즉 일상적인 언어 활동과 문학적 언어 활동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해서 즉 일상어와 그리고 문학의 구별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다에 보면 현실성이라는 말이 등장해요. 문맥에 현실성 여부다라는 말이 첫 문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먼저 우리가 보기를 읽었고 그런 다음에는 어느 단락 뒤에 넣을 건가 라고 했을 때 지금 각 단락의 첫 문장을 읽었죠. 그렇죠? 그 방법을 눈여겨두자 이거야. 첫 문장을 읽어서 바로 보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화제, 바로 현실성이라는 말, 그리고 대상성이라는 말, 이런 얘기가 처음 등장하는 부분 그 앞에 두면 되겠죠. 따라서 가장 적절한 거 나의 뒤, 다의 앞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단락에서는 문맥의 현실성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라단락에서는 문학의 대상성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글의 주제가 결국 문학과 비문학의 구별이 주제였고, 즉 그 대상성과 현실성과 대상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 정답은 2번. 자, 19번. 접사의 사용이 나머지와 다른 것 했습니다. 자, 우리가 접사란 어근에 붙어서 파생어를 만드는 거죠. 즉 어근이 뭐예요? 어떤 단어에 뒤든 앞이든 붙어서 파생어를 만들 때
그때 그 형식 형태소 부분을 접사라 부르고 실질 형태소 부분을 어근이라 불러요. 자, 이 접사는 먼저 위치에 따라서 어근의 앞에 오는 걸 접두사라 부르고 어근의 뒤에 오는 건 접미사라 불러요. 이건 그냥 위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라 시험에서 이게 접두사가 맞니 접미사가 맞니 하는 건 요즘엔 안 물어보죠. 왜냐면 파생어인지만 알면, 이게 접사가 어디 붙어 있는지만 알고 있다면 너무 구별이 쉽기 때문에. 그래서 접두사 접미사를 묻는 건 아니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건 뭐냐면 접사의 두 가지 종류. 하나는 이게 의미만, 새로운 단어만 만들어내지 품사를 바꾸지 않는 것, 그걸 우리는 한정적 접사라고. 한정적 접사라고. 아예 품사를 바꿔버리는 건 지배적 접사라고. 즉 품사를 아예 바꾸면, 품사가 바뀌면 지배적 접사라 부르고, 품사를 바꾸지는 않으면 한정적 접사라 부릅니다. 자, 1번 높다라케는 높다라는 형용사에 다랏이라는 접미사가 와서 역시 형용사죠. 높다랗다도 역시 형용사. 그러므로 이때 다랏은 한정적 접사가 온 거죠. 다음에 기쁨은, 원래 기쁘다는 형용사인데 여기에 명사형 접미사 미음이 와서 기쁨 하게 되면 아예 품사가 명사가 되죠. 즉 형용사였던 것이 접미사 미음이 와서 아예 명사로 바꿨으니까 이때 미음은 지배적 접사가 사용된 거죠. 3번에 새롭고, 새는 품사가 뭐예요? 관형사죠. 새는 관형사인데 이 관형사 새에 롭이라는 접미사가 와서, 롭이라는 접사가 와서 새롭다라는 형용사를 만들었죠. 그래서 관형사 새에 롭이라는 접미사가 와서 새롭다 하고 형용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의 롭도 지배적 접사죠. 그렇죠? 다음 4번에 삶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삶은 역시 살다는 동사인데 여기에 명사 접미사 미음이 와서 삶이라는 명사를 만들었죠. 즉 동사인 살다에 접미사 미음이 와서 명사 삶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미음도 지배적 접사지. 자, 그런데 조심할 건, 지금 답은 1번이 맞는데 이건 문제가 좀 쉽게 나온 거고, 만약에 이 기쁨이나 또는 삶에 있어서 이게 파생어가 아니고 명사형 어미가 온 그와 같은 형태가 출제가 되면 그때는 지금처럼 무조건 미음이 접미사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 복된 삶을 삶,
이런 문장이 있으면 이 앞에 삶은 품사가 명사죠. 왜? 앞에 관용어가 꾸미니까. 복된 하는 관용어가 꾸미니까 얘는 명사죠. 그럼 명사이면 이때 미음은 전미사죠. 명사, 전미사. 그러나 여기 삶은 삶을 산다, 즉 목적어를 취하는 뭐야? 동사죠. 그렇죠? 동사인데 여기 명사형으로 끝났을 뿐이지. 그러면 이때의 미음은 전미사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명사형 어미라고 해야 되고, 얘는 품사가 그대로 동사인 거야.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밑줄 친 말의 품사는 또는 밑줄 친 말에 즉 사용된 형식형 대소가 나머지와 다른 것 이랬을 때는 급하면 안 되고 반드시 앞에 뭐가 맞는지를 봐야지. 그러면 여기서 기쁨은 아예 전미사 기쁨 명사라는 증거는 어디에 있어? 앞에 무한한 하는 관용어가. 이게 목적어라서가 아니야. 뒤를 보고는 판단 못해요. 뒤에 을이 왔다고 해서 기쁨이 명사가 아니야. 앞에 무한한이라는 관용어가 왔기 때문에 관용어의 수식을 받는 건 체언이니까 이때 기쁨이 명사인 거지 을이 왔다고 명사가 아니라고. 자, 밥을 빨리 먹기는 어려워. 밥을 빨리 먹기는 어렵다. 이때 먹기는 품사가 뭐예요? 동사예요. 왜? 앞에 부사가 꾸미고 있고 이 앞에 목적어가 이 먹다와 호응을 하니까 이건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그럼 이게 동사니까 이 기는 전미사가 아니라 뭐야? 명사형 어미죠. 보였어요? 명사형 어미죠. 그러니까 이 명사와 전미사, 미음과 기는 똑같이 생긴 명사형 전성어미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전미사가 쓰여서 아예 품사가 명사가 된 건지 아니면 그대로 동사 형용사인데 즉 명사형으로만 끝난 건지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겠다 이 말입니다. 자, 따라서 19번에 높다랗게만 한정적 접사가 쓰였으니까 정답은 1번이죠. 20번 띄어쓰기가 바르지 않은 것은 생각해내야 한다. 생각해내야 한다. 여기서 생각하다는 본용어이고 그 뒤에 오는 내다는 보조용어이죠. 그리고 그 뒤에 오는 하다 역시 보조용어입니다. 우리말에 이렇게 보조용어는 2개 이상이 올 수가 있고 그럴 때 보조용어는 연결어미가 아나 어로 이어질 때 붙여줄 수 있으니까 생각해는 생각하다에 여가 왔고 이때 여는 원래가 아여야 하는데 얘가 여 불규칙이라 여가 온 거니까 이건 붙여 쓰는 걸 허용하죠. 그래서 앞에 오는 생각해내다는 붙여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원칙은 당연히 띄어 쓰는 것이고 그러나 붙여 써도 허용하죠. 왜냐하면 연결어미가 이와 같이
아나오로 이어지니까 붙여 쓰는 걸 허용할 수 있고, 원칙은 보조 용어는 반드시 띄어 쓰는 겁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붙인다면 앞에 있는 보조 용어만 붙여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생각해내야 하는 말은 본용어과 보조용어의 관계니까 띄어 쓰는 거 맞습니다. 2번도 마찬가지. 견디어내다, 당연히 연결 어미가 어로 이어지니까 견디어내다 붙여 쓰는 걸 허용하지만 원칙은 내다가 보조용어니라 띄어 쓰는 게 원칙. 내려가는 것 같이 했을 때 내려가는은 관용어고 것은 의존명사고 그 뒤에 오는 가치는 조사죠. 이때 조사 가치는 처럼과 같은 뜻이고 따라서 띄어 쓴 거 맞죠. 반면에 4번 요즘은 아주 깊은 산골 마을로도 전기가 들어간다. 이때 들어가다는 합성어입니다. 들어가다 들어오다는 합성어이기 때문에 본용어과 보조용어이 아니라 합성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붙여야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모두 보조용어니 와서 원칙은 띄었어야 되지만 붙이는 걸 허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반면에 맨 마지막에 들어가다는 합성어라 원칙이 붙여 쓰는 것이고 절대로 띄어 쓸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합성어는 두 단어가 만나서 세 말을 만든 거기 때문에 원칙이 이제 붙여 써야 되고 띄어 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5회까지 마치고요. 다음에 6회는 좀 쉬었다 합시다.